이제 여드름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20, 30대의 흑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정말 피부가 좋아졌는데 20대 때 갑자기 깨끗했던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여드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 막 밤새고 또 뭐 인스턴트 음식도 되게 좋아했어요. 뭐 햄버거, 라면, 뭐 피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늦게 자고 또 커피도 엄청 많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위장도 안 좋고 이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겠죠. 이런 모습. 아마 제가 오늘 이 특강을 준비한 건요. 지난번에 아토피 특강할 때 어떤 분이 본인이 여드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여드름 특강을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나중에 꼭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특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여드름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혹시 여드름이 있는 분들 있을까요? 자, 나는 여드름이 고민이 좀 있다 하시는 분 1번을 눌러주세요. 자, 저도 한번 번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냥 나 여드름이 관심이 있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여드름이 있거나 이런 분들 네.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자, 두 분. 자,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20대, 10대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고 20대부터 해서 이 성인 여드름 진짜 저 거짓말 안 하고요. 저 30대도 여드름 나고, 지금도 가끔 피곤하면 뾰루지가 하나씩 와요. 이렇게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잠 못 자고 피곤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게,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면서. 제가 30대, 40대도 이렇게 여드름이 가끔 나고 뾰루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10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치료했고, 제 아이도 치료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한방 팩은 어떤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먹어야 될 건강식품은 어떤 것들인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 간단히 한번 써봐주세요. 나는 뭐 여드름이 아니어도 피부 관리나 뭔가를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여성분들이라면 뭐 하다못해 나는 뭐 기능성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나는 뭐 트러블 케어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등등 뭔가를 관리를 받고 있다든지 자, 뭘 하고 계실까요? 여기 채팅창에 한 번만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아무 관리를 안 하고 계신가요? 네, 한약 맞고, 한약 먹고, 이제 침도 맞고, 네, 좋습니다. 네, 김윤경님 계속 44세까지 여드름이 계속 난다고. 근데 저도 40대까지 여드름 계속 났어요.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방법일 거예요. 저희 방에 여러분들,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변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직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좀 객관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려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제 현대의학 공부도 해고 한의학 공부도 해보고 대체의학 공부도 다 해봤지만 이게 어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오늘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좀 균형 잡힌 시각,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드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피지 분비가 우리 특히 안드로게니아 10대 때 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한테 약간 무슨 기름 냄새 같은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성호르몬 냄새 같은 그 땀 냄새와 같은 채취가 있어요. 그게 그 호르몬 냄새거든요. 이 안드로게닌 호르몬 때문에 피지선이 왕성해지면서 이게 모공을 막고 여기서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화되는 요인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피지도 그렇고 또 여성분들은 생리 때 나죠. 생리 때. 호레비 냄새요. 네, 김은재님, 호레비 냄새요? 네, 약간 호르몬 냄새. 약간 그 아이들을, 특히 그 막 사춘기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더 심해요. 여자아이들이 조금 덜하고,
남자애도 심한데요. 이 사춘기 호르몬 냄새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또 언제 나냐면요. 여성분들은 이 생리 때, 생리 딱 전에 나요. 생리 전에 이렇게, 특히 턱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뭐가 났다가 생리가 시작하면 또 얼굴이 조금 깨끗해졌다가 또 생리 전에 이렇게 확 올라와요. 네, 중1 아들 냄새 맡으시니까. 네, 저도 느꼈어요. 저희 아이한테 옛날에 그런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떤 호르몬 냄새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안드로겐 냄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음주 흡연이라는 거는 염증을 더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여름에 막 이렇게 땀 분비가 많을 때, 또 겨울에는 막 너무 추워서 목이 확 막힐 때, 또 여러분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너무 기름진 화장품도 막 덕지덕지 바르면 여러분들 이 여드름이 좀 더 악화되는 원인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려면 이 생활 습관은 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 관리하실 때 이 반대 방향으로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표피, 진피, 뭐 피하지 쪽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지난번에 제가 혈관 건강법 할 때도 우리가 피부 중간에 진피층에 콜라겐, 엘라스틴이 많아야지 여러분들 탄력이나 주름이, 근데 이건 여드름하고 상관이 없지만 탄력이나 주름이 이 방어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콜라겐 제품 같은 것도 바르시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꼭 뭐 노화 방지 차원이기도 하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을 먹는 것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여드름이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약 처방입니다. 여드름 약 처방. 저도 예전에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왔는데요. 이제 보세요. 항생제, 이것도 항생제죠. 항진균제, 곰팡이균,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렵거나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긁게 되니까 이런 것도 가라앉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과 약을 먹으면 약의 위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계양치료제라든지 또 이제 바르는 약, 이런 것들이 보통 처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라서 다 치료가 되면은 좋죠. 그러면 이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도 약을 먹고 바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안 돼요. 진짜 치료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생제를 장기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치료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해서 흉터가 세지 않도록 주사를 하거나 또 우리가 압출. 요즘에 피부과에서는 에스테틱하고 같이 있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부 관리도 받고 또 여드름 치료도 같이 받고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좀 요즘에 박피술, 뭐 약물로 하는 박피도 있고 레이저로 하는 박피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처방하는 것이 이제 항생제하고 피지 조절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에 아마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가보셨어요. 근데 약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기간에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면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항생제 같은 거 먹어가지고 이게 여드름, 우리 항생제는 염증이나 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1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가 항생제는 항상 내성이 생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속쓰림이에요. 속이 너무 쓰려서. 속이 너무 쓰려서 오래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알레르기, 구토, 소화기 증상, 속쓰림, 그다음에 광과민성 반응, 또 제일 문제는 이제 내성이 생긴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렇지만 약은 이제 좋은 점은요. 단기간 내 효과를 나타내고 또 비용이 가장 저렴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의원 치료라든지 뭐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한의원 치료 같은 것들은 또 효과가 금방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드름 항생제 같은 것들은 단기간 내 그리고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화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면 여러분들 약물 치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에 너무 심하다. 증상이 진짜 너무 여기가 막 염증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약물 치료도 초기에는 좀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약물 치료도.
그렇지만 너무 1개월 이상을 먹는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성이 생기겠죠.